영상을 선명하게 하는 기능, 샤픈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응용하면 활용처가 무궁무진한 하이패스 필터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아홍 여러분들, 미샤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뤘던 무아도전 버전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못 다루는 분들이 간간히 계셨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이패스 필터 플러스 응용 팁까지 다루도록 할 거예요. 제가 올린 예정 영상에서 하이패스 필터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이미 배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놨죠? 요 시간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영상이나 사진이든 그림이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겠죠? 좀 더 그런 이미지의 그런 경계선, 피사체랑 배경이 있으면 그 피사체의 경계 부분, 그런 경계 부분을 좀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기능, 그런 기능을 샤픈 기능이라고 합니다. 샤픈. 저도 한때는 날렵한 턱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참 유지가 안 되더라고. 하이패스 필터 효과는 원래 프리미어나 에펙 아니면 파이널 컷 이런 데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토샵에는 하이패스 필터 효과가 있죠. 그 하이패스 필터 효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렌드 모드가 있는 그런 편집 프로그램이라면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조금만 응용을 해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은 이제 어도비 계열군이기 때문에 프리미어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식으로 에펙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프리미어 프로로 들어오셔서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할 영상 클립을 하나 가져와 줍니다. 이렇게 저처럼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시퀀스를 만드셨으면 이름을 일단 바꿔주도록 합시다. 메인 시퀀스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시퀀스가 새로 생긴 게 보이죠? 이거 클릭하신 다음 우클릭하시고 영문판은 리네임, 한글판은 아마 이름 바꾸기 정도로 되어 있겠죠? 이걸 눌러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바꿔주셨으면 여기 메인 시퀀스라고 바뀐 게 보이죠?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네스트된 시퀀스, 즉 중첩된 시퀀스를 만들 경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먼저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부터 했습니다. 여기 메인 시퀀스까지 이름 바꾸는 게 되셨다면 여기 보시면 비디오 트랙 1과 오디오 트랙 1에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할 비디오 클립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비디오 트랙 위쪽에 지금 이 비디오 클립을 똑같이 복사해서 하나 올려주도록 할게요. 복사하기 전에 이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을 분리해 주도록 할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다음 여기 보시면 언링크 있죠? 연결을 해제해 줍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후 Alt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똑같은 클립이 하나 더 위쪽에 복사해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위쪽에 있는 클립을 우클릭을 해주신 다음 네스트, 한글판으로는 중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름을 정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 헷갈리지 않게 하이패스 효과 이렇게 적어줄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비디오 트랙 2에 있는 하이패스 효과 요 시퀀스는 실제적으로는 메인 시퀀스 안에 있는 하위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하이패스 효과 시퀀스 안으로 들어와지죠. 여기 있는 메인 시퀀스를 누르면 다시 원래 시퀀스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하이패스 효과 시퀀스에 우리가 여러가지 가공을 해줄 겁니다. 여기 있는 하이패스 효과 시퀀스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로 가셔서 이펙트 컨트롤 이걸 눌러주시면 패널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 안에 있는 오페시티, 불투명도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페시티 항목 밑에 있는 블렌드 모드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블렌드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면 이렇게 이미지가 좀 더 대비가 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이패스 효과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까 전에 이렇게 꺼내줬죠? 이걸 클릭해서 이제 하이패스 효과 시퀀스 안으로 들어가 줄게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꺼내놨던 이 탭을 누르셔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이패스 효과 시퀀스 안으로 들어오면 아까 전에 비디오 클립을 복사했던 게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죠? 요 비디오 클립 위쪽에 Adjustment Layer, 한글판으로는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비디오 클립을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일단 내려줄게요. 조정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프로젝트 패널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문서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요. New 아이템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 이렇게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저스먼 레이어, 조정 레이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비디오 세팅이 나오죠? 자기의 시퀀스와 동일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OK를 누르면 이렇게 조정 레이어가 프로젝트 패널 안에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조정 레이어를 클릭 앤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시퀀스 비디오 클립 위쪽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길이를 조정해 주세요. 끝에 부분을 잡고 늘려주면 되죠. 이렇게 하신 다음 조정 레이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또 뜹니다. 아까 전처럼 오페시티 밑에 있는 블렌드 모드를 또 바꿔줄 건데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 비비드 라이트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보다 더 강렬한 이런 화면이 나오죠? 괜찮습니다. 지금 정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펙트 패널로 갈 거예요. 이펙트 패널이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 옆쪽에 이렇게 꺼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렇게 꺼내져 있지 않다면 윈도우로 가셔서 이펙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펙트 패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 이펙트 효과 패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펙트를 찾아서 넣어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버트 반전 효과입니다. 이 중에서 오디오 이펙트가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비디오 이펙트 밑에 채널 인버트가 있죠. 이 효과를 조정 레이어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회색 화면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펙트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추가해주실 이펙트는 여기 이미 검색된 이펙트를 지우신 다음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넣어줄 겁니다. 요 가우시안 블러도 마찬가지로 조정 레이어에 당겨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요 회색 화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가우시안 블러의 옵션을 조정해 줄 겁니다. 먼저 리피트 엣지 픽셀스 이거 먼저 눌러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 여기 보시면 블러리니스가 있죠? 이 항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걸 클릭하신 다음 화살표 위쪽을 눌러주시거나 직접 숫자를 올려주시면 돼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1픽셀씩 올라갑니다. 1씩 올라갈 때마다 오른쪽 화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보시면 8 정도 올렸을 때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지금 반쯤 끝난 겁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하이패스 필터 효과 튜토리얼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끝났는데 오늘은 하나 더 할 거예요. 그 전에 여기까지 했을 때 효과가 과연 어떻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하위 시퀀스에서 메인 시퀀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위쪽에 있는 여기 메인 시퀀스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미 하이패스 필터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신다고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적용 전, 적용 후 훨씬 더 강렬해진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좀 과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시 하이패스 효과 시퀀스로 도로 들어가 줄게요. 더블 클릭하면 되죠. 요거 시퀀스를. 시퀀스 크기에 따라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어느 정도 적용할지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짜잘짜잘하고 그 다음에 FHD의 경우는 1에서 3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정도가 보통 적당한 정도입니다. 다시 원래 메인 시퀀스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적용 전, 후 미묘하지만 선회도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패스 필터 효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밝은 렌즈, 얕은 심도로 촬영을 할 경우 포커스 존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웃포커스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일정 부분만 포커스가 맞고 나머지 부분이 뭉그러지는 배경 흐림이 되는 그런 보케가 일어나는 그런 효과, 그런 렌즈들로 이제 포커스를 맞출 때 인물을 촬영을 한다면 인물은 눈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눈 인물의 눈에 포커스를 맞추면 보다 인물이 선명하게 또렷하게 포커스가 잘 맞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눈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전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눈을 좀 더 강조해 주는 게 좋죠. 여기까지 했으면 벌써 미영 여러분들이 집사의 의도를 파악했겠죠? 명탐정 코난 같아. 맞습니다. 인물의 눈 부분에 하이패스 필터 효과를 더 강조해서 넣어준다면 보다 또렷하게 인물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하이패스 필터 효과를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인물 영상이 있는데
지금 포커스가 완벽하게 눈에 맞은 게 아니라서 조금 이미지가 소프트하죠. 여기서 눈 부분에 하이패스 필터 효과를 조금 강조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효과 만드는 거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진 하이패스 필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만 강조하고 싶으니까 눈 부분만 따로 따줄 겁니다. 제 조커가 클로즈업 된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셔서 오페시티 항목이 있죠. 오페시티 항목 밑에 있는 여기 펜 툴을 클릭해 주세요. 혹은 여기 동그라미나 요 네모를 클릭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펜 툴의 경우 좀 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펜 툴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눈 부분만 대충 마스킹을 해줍시다. 이렇게 그리고 끝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했는데 마스킹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영상 클립을 잠깐 꺼줄게요. 눈동자를 누르시면 잠깐 꺼집니다. 하이패스 필터 효과가 아까 전반적으로 회색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선택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킹 기능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페더 값을 높이면 이 마스크 주변부가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좀 더 부드러워졌죠? 페더 값을 올리니까. 저는 눈동자 부분 이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47 정도만 줄게요. 페더는. 여러분도 여러분 씬에 맞는 그런 마스크를 해주신 다음 페더 값을 적당히 올려주세요. 다시 밑에 있는 영상 클립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이 화면이 하이패스 필터 효과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은 화면이고 이게 눈 부분만 하이패스 필터 효과를 적용한 화면입니다. 좀 더 눈에 집중이 되는 게 보이죠? 지금 저는 예제를 위해서 조금 과하게 올렸지만 여러분들은 적당량만 올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이 마스크를 트래킹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영상이 재생이 되면 이 마스크는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눈 부분이 따라가지는 않죠. 보면 마스크가 이쪽에 있죠? 영상에 사람이 움직였는데 마스크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트래킹을 해서 눈동자를 따라가게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마스킹을 제대로 한 그 위치로 돌아오셔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요 마스크 패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재생 버튼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래킹, 프로그레스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있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스크가 눈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심하게 바뀐다면 눈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마스크 튜토리얼은 아니니까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눈동자에만 하이패스 필터 효과를 적용하는 법을 배우신 거예요. 자, 보시면 눈동자에만 하이패스 필터 효과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기능으로는 같이 똑같이 마스킹을 해서 이렇게 특정 부분에 포커스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좀 더 이미지를 선명하게 해주면 그 부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사람들의 시선을 좀 더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아까 눈동자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효과 시퀀스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셔서 오페시티 밑에 있는 펜 툴을 또 클릭해 줄게요. 그 다음 요 가방을 한번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하이패스 필터 효과는 지금 8이 적용된 상태예요. 대충 해줄게요. 그리고 주변부를 살짝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지금 가방보다는 인물 쪽에 포커스가 좀 더 맞아있기 때문에 인물이 좀 더 강조되는 느낌인데, 만약에 지금 마스킹한 하이패스 필터 효과를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보다 이 가방이 또렷해져 갖고 이쪽에도 조금 더 포커스가 맞은 듯한, 이쪽에도 좀 더 시선이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적용 안 한 것보다 적용한 편이 좀 더 가방에 시선이 많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어때요? 괜찮죠? 새벽 2시 내 안에 흑염룡이 날뛴다. 하이패스 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천천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전부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로 부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샤픈 효과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넣었을 경우 그렇게 유쾌한 이미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즐거운 정도, 딱 그 정도까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아옹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뱅.